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파입니다. 12월 들어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지금 카운터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 74건. 이 정도 추세를 살면서 별로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거래량은 거의 소멸 수준, 아니 멸망각으로 가는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 상반기에는 1차 하락장보다 더 심각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0월에 2300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6개월 동안 3000건이 넘는 거래량이 드나들었는데 10월 들어서는 완전히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2000건 수준의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11월은 1400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대략 지난달 2300건까지도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중요한 건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징검다리 놓듯이 거래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어느 정도 거래량이 트일 수 있는 건데, 갈수록 거래량은 하루 단위로 볼 때도 100건 이하 아니면 50건 이하로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거래량도 그닥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12월은 74건으로 워낙에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까지 거래를 트지 못한 경우는 없을 정도로 역대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정말 소멸되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라 할 수 있죠. 텅 빈 홀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쉬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도 짠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그만큼 수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듯이 수요의 문은 늘 그렇게 활짝 열려 있을 것 같이 일정해 보여도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막혀버리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게 되는 거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실종이 된다는 건 가장 집값 추이를 위태롭게 하는 정말 무서운 변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집값 수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매매 시장에서 매수세가 손절 양상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이름 그대로 급격한 움직임이 별로 없는 시장이야. 2023년만큼 정말 이와는 반대 개념으로 변화무쌍한 궤적을 보인 적이 없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물이 엄청나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울만 해도 증감률이 6%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사이 서울 매물이 뭔가 딱 멈춰선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거래량이라는 무게감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너무 무거운 거야. 감당이 불감당이라 그만큼 가격이 미친 듯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매물이 어떻게 쪽팔리게 그 가격 들고 서 있겠습니까? 바로바로 가격 태그를 바꿔야 하는 타이밍이 온다는 건데, 경기도 한번 보세요. 매물 증감량이 거의 10%대를 넘어서고 있죠. 경기도 시세가 일주일 단위로 봐도 정말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의왕시에서 42% 넘는 하락건이 나왔었죠. 그리고 성남시 35% 하락 추세. 대부분 경기권 아파트들이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3억 이상 뚝뚝 떨어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하락이라 부르기에는 생겨먹은 게 폭락각이 딱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에 하락장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폭락장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헬게이트의 문을 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10% 정도밖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곳들도 많죠. 그건 자기들 바람이지 팩트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경기권만 해도 일주일 단위로 거의 50% 반토막이 날 정도로 맹렬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방어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망에 낚이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이런 시국에 상투를 잡아버리게 되면 여지없이 나락가게 돼 있죠. 인천도 거의 10% 가까이 매물이 적체돼 있고, 지금 지방에서 부산이 가장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8% 매물 적체량, 대구 역시도 8.5% 매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만만치가 않죠. 1차 하락장 때 가장 많은 트라우마를 겪은 곳인데 생각만 해도 뭐 지긋지긋할 악몽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층들이 공무원 특공 받아서 시세가 뭐 거의 10억까지 오른 것도 있어서 외제차를 뭐 부부 각각 2대씩 뽑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고, 실제로 뭐 세종 가보면 아니 외제차가 무슨 강남 수준이야. 그냥 눈에 밟히는 게 독삼사 차들이 쫙 깔려 있어요. 위화감 느껴서 못 다닐 정도. 근데 어쩌냐,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세종 집값이 박살이 나는데, 지금 동탄도 마찬가지죠. 대기업 다니는 남편 있겠다, 집값 빵빵하게 올라가겠다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대기업도 감원의 칼바람 불고 있고, 동탄은 지금 서서히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온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이건 악수 효과죠. 물이 떨어지는 쬐맨한 반경 안에서만 개발 호재가 터지는 거고, 대부분 지금 동탄 집값도 1차 하락장 분위기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갭투 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자칫 빚거지 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상준해 있죠. 아마 다음 주 동탄에서 기록적인 하락세를 찍는 거래들이 속속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동탄은 분위기 쎄하다고 느끼면 바로 뺄 수 있는 집주인들이 죄다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감하게 들어와서 임시 정착을 한 상태여서 바로바로 불판 갈아주세요. 여기저기서 급급매로 터지는 하락 거래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매물과 거래량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쌍방의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했던 거래가가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위안을 삼는 게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다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건 그냥 산소호흡기 잠시 끼고 있는 것 뿐이죠.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3.7에서 5.6%로 하락을 했는데 그 변동폭이 1%도 안 돼. 0.63 그리고 0.72 정도밖에 안 되죠. 하단 금리가 3%대라는 게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올라갑니다. 정말 냉정하리만큼 느껴질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은행이 지금 집값 내려가는 거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간신히 금리 인하로 주변 눈치 봐가면서 금리 수위 조절하는 건데 이걸 뭐 정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벅찬 부분이 많죠.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4.5에서 6.6% 정도로 살짝 내려가 있는 상황. 그러나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수 없는 건 지금 은행채 금리가 살짝 내려와 있어서 그렇고 상생금융을 할 수밖에 없는 등 떠밀린 금리라서 입술 꾹 깨물고 참고 있는 건데, 미국발 금융 긴축 기조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시중은행 금리 압박하게 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가구 평균 자산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집을 샀으면 자산이 늘어야지 왜 갈수록 줄어드는 거지? 당연하죠. 천문학적인 빚의 규모가 바로 자산의 실체인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거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모든 걸 갈아놓은 아파트 값까지 뭐 대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 남 좋은 일만 주구장창 시킨 일이 되어버리고, 아마 내년 되면 가구 평균 자산 추이는 거의 뭐 급격하게 내리꽂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년 대비 3.7% 정도 줄어든 이 수치고 2012년 이후로 최초로 가구 평균 자산이 줄어든 지표라고 하죠. 이게 정말 심각한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동안 있는 돈 없는 돈 스파이더맨 거미줄처럼 내가 빌릴 수 있는 모든 반경 안에 돈들이 걸릴 수 있도록 펼쳐놓고 그렇게 땡긴 자금을 아파트에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개인의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이거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그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 부었는지 결국 건설사의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 서울 아파트 신축 분양 단지들 엄청난 고분양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사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원가 상승분, 시세 상승분, 쌍으로 때려놓은 절대값을 개인이 자기 돈도 아니야 빌린 돈으로 보존을 해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내가 사는 아파트는 주변에서 도미노처럼 가격대가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유일하게 내 집만은 오를 수 있다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건데 아서라 말아라 정말 골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특별 공급이 시작되는 청계 리버뷰자의 분양가가
마용성에 위치해 있다 해서 59제곱이 10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84제곱이 13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답심리동, 레미안 위브 84제곱이 10억 6천에 시세가 형성이 돼 있죠. 아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억이 더 비싸. 이렇게 되면 무슨 분양의 실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도 내일 경쟁률 보면 꼬박꼬박 여기 사람들이 집어넣어. 일단 대규모 서울 신축이라는 점, 마용성의 한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서는 건데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서울 신축도 매매 시장의 약세장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하락장은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에서 진행이 될 거고 한 번 떨어진 가격은 제대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고착이 될 가능성 아주 큽니다. 그러니 뭐 50% 이상이 다 빚일 건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무턱대고 들이댔다가는 바로 UFC 니킥으로 머리 까이기 딱 좋은 거야. 그냥 한 방에 기절해버릴 수 있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2015년 수준으로 집값을 내려야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지금 집값 자체가 전혀 정상적인 퇴적층이라는 바탕 위에서 올라선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만큼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있는 집값 때문에 삶의 질이 올라가기는커녕 밑으로 끌어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극복해보겠다고 무한대출 거의 삥 뜯듯이 걷어와서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건 그만큼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거 지금 제대로 문제의 폭발력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하나 터지면 그렇게 모든 걸 걸었던 내 집 마련의 시련이 바로 악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집값의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시행사, 건설사, 관계자들과 비상회의를 릴레이식으로 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이거 관리 잘못 못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결국 일부 사업장들이 연쇄적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넘어갈 것 같다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도 금리 문제, 기업도 금리 문제인데 고금리라는 자물쇠 쉽게 열리지 않을 건 분명해서 연쇄부도에 직면한 건설사가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이건 뭐 다시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고 또다시 개인에게로 그 파괴력이 그대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대출 중단, 대출 회수라는 극약 처방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극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이라는 병마개를 눌러온 건 바로 이거 부동산 PF 문제로 야기되는 부동산의 전반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자금 경색이 제일 두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꼭 금리를 숨겨온 건데 당장 금융당국이 관리를 한다지만 결국 스스로 자금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면 답이 없거든요.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도 많아서 이게 그냥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 지금 대외 환경 변화를 신경 쓸 겨를 없는 겁니다. 자칫 부동산 쪽 PF 문제 터지면서 금리를 버텨내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지게 되면 매매 시장이나 분양 시장은 그냥 그대로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가 초래가 되겠죠.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던 집값이 다시 리셋될 수 있는 그라운드 제로가 될 수는 있고요. 어찌 보면 더 이상 부동산에만 쏠려있는 기대 심리가 해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생태계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12월과 내년 1월은 확실히 부동산 급변의 타이밍이 될 가능성 높다. 특히 거래량은 오늘 날짜 12월 10일에 나온 12월분 74건의 기록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떤 급격한 변화를 맞을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단순한 거래량 감소가 아닌 거의 뭐 매수세가 소멸각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매매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는 분양 시장마저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분양가로 미친 듯이 쏘고 빠져나오려는 건설사들의 급한 퇴로 구축과 더불어서 여전히 대출금을 물고 들어가서 서울 신축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절규어린 이 깃발꽂기는 결국 부동산 PF 한 방으로 날아갈 공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매매가 하락으로 집값이 단계적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꽝 터질 수 있는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5년 집값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에만 이런 모든 집값 부작용이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는 결국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으로 풀 수 있다는 해법이 가장 정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홍수가 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생수인 것처럼 집은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작 살 수 있는 집이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값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잘 기다리시면서 골든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매물은 갈수록 적체가 되고 거래량은 말라가고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엇갈린 길을 가는 와중에 매매 시장의 실거래가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 누가 먼저 던지고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타이밍 싸움이죠. 버티는 자 손실이 막대하고 기다리는 자 개이득이 될 수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실거래는 이제 승부가 거의 결정이 됐어요. 매수자가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경험하지 못한 시장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격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